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뒤집어집니다. 30년 동안 민강유통을 지배해온 악의 실체. 그것은 민두식 회장이 아니었어요. 진짜 만악의 근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40년간 민씨 집안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그 여자, 공 실장이었던 거죠. 모든 비극은 그녀의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문태경 부모님의 죽음도, 정우세 화가의 교통사고 사망도, 백미소와 민세리가 바뀐 것도 전부 다 공 실장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민강유통 본사 아픈 일은 아침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민강유통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회사 로비에는 긴장한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백설의 회장 대행님이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백설이는 차분한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카리스마 넘쳤습니다. 문태경이 그녀의 옆을 지켰어요. 오늘 괜찮겠어? 문태경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로 모든 게 끝나. 딸아이 미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낼 거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경채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난 며칠간 스텔라장에게 버림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경채는 악을 쓰며 버티고 있었죠. 턱을 치켜세우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경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최대 주주라고. 내 지분이 15%야. 스텔라장 지분 3%만 다시 가져오면 돼. 민경채의 옆에는 공 실장이 서 있었어요. 공 실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공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민경채는 공 실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괜한 걱정 마라. 그냥 주주총회일 뿐이야. 하지만 공 실장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40년 동안 민씨 집안에서 일해온 그녀의 육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백설이와 문태경도 들어갔죠. 민경채와 공 실장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주주들이 앉았습니다. 백설이는 상석 옆자리에 앉았어요. 민경채는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죠.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스텔라장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얼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투피스를 입은 모습이 위험 있었죠. 민경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미 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민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앉아있어.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경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겨우 의자를 붙잡고 다시 앉았죠. 스텔라장의 뒤로 모태주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태주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스텔라 장 여사님. 모태주가 스텔라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경찰도 대기 중이에요. 스텔라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 30년 만에 드디어. 네, 확실합니다. 모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도 완벽하게 확보했어요. 스텔라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30년이야. 30년 동안 쏘갔다고. 그 여자가 모든 걸 꾸민 거였어. 스텔라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죠.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민강유통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앞쪽으로 쏠렸죠. 첫 번째 안건은 백설이 회장 대행의 정식 회장 선임 건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백설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주 여러분. 백설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민경채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뭘 발표한다는 거야. 어차피 내가 최대 주주인데. 하지만 백설이는 침착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관리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뭐라고? 민경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왜 당신한테 재산관리 권한을 줘요? 백설이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민두식 회장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저게 진짜야.
회장님이 정말 서명했대. 민경채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변해갔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다고. 공 실장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민두식 회장님의 서명과 인감이 맞습니다. 따라서 백설이 회장 대행은 민두식 회장님의 지분 2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쾅! 민경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28%면 내 15%보다 훨씬 많잖아. 백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한 지분도 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께서 양도해주신 3%, 그리고 민세리 씨가 저에게 준 지분. 모두 합치면 제가 최대 주주입니다. 민경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안 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서너 명의 경찰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공 실장 계십니까?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공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아, 저기. 공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어요. 살인 교사 혐의와 영아 유기 혐의 그리고 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공 실장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세상에.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공 실장이 살인을 했다고. 무슨 소리예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쪽으로 달려갔어요. 공 실장이 무슨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스텔라 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죠. 30년 전,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태경 본부장의 부모님을 죽인 사람,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 부부를 살해한 사람, 바로 공 실장 당신이었어. 쾅! 천둥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공 실장에게 쏠렸죠. 아니에요. 공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민두식 회장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거짓말. 모태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펼쳤어요.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30년 전 문태경 본부장 부모님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어요. 모태주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민두식 회장은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과 거래 문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내린 지시는 단순한 위협이었어요. 협박만 하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모태주가 공 실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 실장 당신이 중간에 작업을 쳤어요. 실행범에게 거짓으로 전달했죠. 회장님이 죽이라고 했다고. 공 실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모태주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회장님 말씀이 한경수 사장을 제거하래요.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공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녹음이었어요. 실행범이 몰래 녹음해뒀던 거였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공 실장이 정말 그랬어.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모태주가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민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경수 사장한테 가서 협박만 해. 우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보여주라고. 죽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단지 위협만 하라는 짓이었죠. 쾅쾅. 민경채는 공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공 실장님, 설마 이게 사실인가요? 공 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그리고 20년 전, 모태주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의 아들 정호세 화가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민두식 회장은 단지 정호세를 협박하라고만 했습니다. 민경채와 헤어지게 만들라고요. 하지만 공 실장 당신이 또 중간에 작업을 쳤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라고 지시했죠. 스텔라 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스텔라 장이 다가갔어요. 왜 내 아들을 죽였어? 일개 가정부 주제에 왜? 공 실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경채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민경채가 놀라 공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공 실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경채가 정호세한테 빠져서 민강유통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려 했어요. 그걸 그냥 둘 수 없었죠.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무명 화가 따위한테 인생을 낭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호세를 없애버렸어요. 내 딸이라고.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공 실장이 뭐라고 했어? 민경채를 자기 딸이라고.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공 실장님, 무슨 소리예요? 공 실장이 고개를 들어 민경채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경채야, 미안해. 너는 내 친딸이야. 쾅쾅쾅. 민경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모태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민경채 씨와 공 실장의 친자 관계 일치율 99.99%. 민경채는 비틀거렸어요. 뒤로 휘청거리다가 의자를 붙잡았죠.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민두식 회장 딸이 아니라고. 40년 전이었어요. 공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혼모였던 저는 출산 다음 날부터 일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민두식 회장 집에 식모로 들어갔죠.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난 회장님 딸이 명품 요람에서 자고 있는 걸 봤어요. 온갖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반면 내 딸은 보육원에 맡겨야 했어요. 그때 욕심이 생겼습니다. 공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제 딸을 부잣집 딸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40년 동안 속였다고. 민경채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럼 진짜 민두식 회장 딸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공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보육원 앞에 버렸어요. 쾅! 백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백설이에요. 모태주가 말했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백설이. 그녀가 진짜 민두식 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아, 민경채의 비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텔라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모태주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모태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태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경채 씨와 정호세 화가 사위의 딸 민세리 씨 말입니다. 민세리가 뭐?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세리는 백미소와 바뀌었습니다. 쾅! 또 다시 폭탄이 터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공 실장이 16년 전에도 아기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모태주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세리와 백미소를 바꿨죠. 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왜 또 아기를 바꿨어요? 공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경채가 정호세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민경채의 후계자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았죠. 그래서 아기를 바꿨습니다. 백설이의 딸 백미소와 민경채의 딸 민세리를. 스텔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백미소는 내 친손녀였어. 쾅쾅.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어요. 민경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바로 그 아이. 스텔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죽게 만들었던 그 아이가 내 아들 정우세와 너 사이의 친딸이었어. 그리고 내 친손녀였다고. 아, 민경채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내가 내 딸을.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백미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아이. 민경채 사장님, 왜 저를 미워하세요? 백미소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저를 괴롭히세요? 민경채는 그때마다 백미소를 더 괴롭혔었죠. 꼴불견이야.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모태주가 말했습니다. 공 실장이 무의식 중에 민경채 씨에게 영향을 줬던 겁니다. 백미소를 멀리하라고. 자꾸 미워하게 만들었던 거죠. 공 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채야. 하지만 민경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을 뿐이었죠.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공 실장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스텔라장이 공 실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어요. 당신 때문에.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손녀도 죽었고. 30년 동안 나는 민두식을 원수로 여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원수는 당신이었어. 공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텔라장의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찰싹. 따귀가 날아갔습니다. 공 실장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땀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죠. 이걸로 끝이 아니야. 스텔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경찰들이 공 실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공 실장은 끌려가면서도 민경채를 바라봤어요. 경채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하지만 민경채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거든요.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공 실장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을 깬 건 백설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백설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저는 민두식 회장의 친딸입니다. 하지만 40년 전 공 실장에 의해 보육원에 버려졌죠. 백설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곳에서 자라며 온갖 고생을 다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떨어야 했고, 배고파도 참아야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설이의 눈빛이 빛났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일했어요. 그리고 제 딸 백미소를 낳아 16년간 혼자 키웠습니다. 미혼모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변의 손가락질과 차별. 하지만 저는 딸을 위해 참았어요. 열심히 일하며 미소를 키웠죠.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씨 가족 때문에, 특히 민경채 때문에 미소는 죽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백설이의 말을 들었죠. 저는 정누시아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민강유통에 들어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어요. 모든 게 복수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백설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진짜 악은 민경채가 아니었다는 걸. 진짜 만악의 근원은 공 실장이었어요. 모든 비극은 그녀의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설이는 민경채를 바라봤어요. 민경채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공 실장의 욕심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거죠. 민경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백설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제 딸을 괴롭혔고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민경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죠. 주주총회는 계속됐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어요. 백설이 회장 대행을 정식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백설이의 지분 28%, 스텔라장의 지분 3%, 민세리가 양도한 지분, 그리고 문태경이 매입한 지분. 모두 합치면 과반수가 훨씬 넘었죠. 가결됐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어요. 백설애 씨를 민강유통 신임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 백설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에 빠져나갔어요. 민경채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거든요. 백설이가 민경채에게 다가갔어요. 민경채 씨.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설이를 바라봤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경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수한테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백설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돌아오지 않아요. 당신의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요. 민경채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백설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언니예요. 민경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났어요. 공 실장이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보육원에서 자라고 제가 민강유통 후계자로 자랐겠죠. 그럼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자매라는 거예요. 혈연은 아니에요. 백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태어나 운명이 바뀐 사이죠. 민경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백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죠. 한편 김선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가방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죠. 후후 100억이야.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됐어. 그의 가방 속에는 민두식의 비자금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경채를 속여서 얻어낸 거였죠. 이제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김선재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가난뱅이 신세는 이제 끝이라고. 미국으로 가서 새 인생을 살 거야.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김선재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출국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출국장 입구에 들어서려는 순간. 와르르. 사방에서 경찰들이 뛰어나왔어요.
뭐야. 김선재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김선재 씨.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횡령과 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조였어요. 안 돼. 김선재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놔줘. 하지만 경찰들은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100억. 내 100억. 꿈에 그리던 돈이 눈앞에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김선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설의 회장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민두식 회장 계좌에 손 떼는 순간 바로 검찰에 고발했죠. 김선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설이, 그 여자가 함정을 판 거였어. 김선재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공항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횡령범이래. 100억을 훔쳤대. 김선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김선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어. 악당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파멸하는 거죠. 며칠 후 법원에서 김선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어요. 피고인 김선재는 민두식 회장의 비자금 계좌에서 1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민경채 씨의 신분을 도용해 문서를 위조했고요. 중형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김선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쾅! 김선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10년. 내 인생이 끝났어. 법정을 나가며 김선재는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백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김선재는 원망의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당연한 대가예요. 백설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욕심부리면 벌 받는 거죠. 한편 민강유통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설이가 정식 회장이 된 첫날, 그녀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부터 민강유통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백설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철저히 뿌리 뽑겠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 백설이는 하나씩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모두 해임했어요. 민지섭도 포함됐죠. 민지섭은 항의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백설이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예요. 민지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자경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민강유통을 떠나야 했죠. 민수정은 백설이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회장님. 민수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백설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정정당당하게 일하세요. 비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때는 끝이에요. 민수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백설이는 직원 복지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급여를 인상하고 복지 제도를 확충했어요. 육아 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죠.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백설의 회장 최고예요.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일하는 게 즐거워요. 민강유통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판술은 문태경을 찾아왔어요. 문본부장. 오판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주식 사시겠소? 얼마나 갖고 계세요?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7%요. 오판술이 대답했어요. 민지섭 사위가 급전이 필요해서 내한테 팔았거든. 문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겠습니다. 얼마를 원하세요? 시세대로 주시오. 오판술이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 안 부리오. 거래가 성사됐어요. 문태경은 오판술의 지분 7%를 매입했죠. 이제 백설이와 문태경의 지분을 합치면 40%가 넘었습니다. 완전히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한 거예요. 한편 양말숙은 민두식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여기 서명해요. 양말숙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민두식은 서류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죠. 끄적끄적. 서명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어요. 양말숙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두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민두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
가족을 위해 회사를 키웠고. 하지만 결국 모두가 나를 떠났어. 민두식는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걸.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신뢰, 모두 잃어버렸죠. 며칠 후 민두식는 백설이를 불렀습니다. 백설이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회장님, 내가 내 친딸이었구나.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40년 동안 너를 몰라봐서. 백설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엄마 아빠 없이 컸어요. 민두식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부탁이 있다. 뭔데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민강유통을 잘 키워다오. 민두식과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회사야. 내가 이어받아서 더 크게 키워주면 좋겠구나. 백설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회장님은 이제 푹 쉬세요. 민두식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며칠 후 민두식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병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죠. 저는 오늘부로 민강유통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웅성웅성. 앞으로 민강유통은 백설의 회장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민두식과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친딸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경영자죠. 민강유통을 잘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민두식는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병원에서 조용히 요양하며 지내기로 했죠. 한편 민세리는 스텔라장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스텔라장의 저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할머니, 민세리가 스텔라장을 안았습니다.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스텔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너는 내 손녀야. 당연히 여기서 살아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스텔라장은 정호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리야, 이 사람이 내 아빠야. 민세리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잘생겼다. 처음 보는 아빠의 얼굴이었죠. 화가셨어요. 응. 스텔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재능 있는 화가였어. 하지만 일찍 떠나셨지. 민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스텔라장은 민세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아빠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스텔라장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백미소야. 내 진짜 언니였어. 민세리는 백미소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예뻐요. 응, 착한 아이였어.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강유통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어요. 백설이의 경영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이 됐죠. 직원들의 복지도 크게 개선됐고 부정부패는 철저히 뿌리 뽑혔습니다. 매출도 크게 올랐어요.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았거든요. 백설이는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태경이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해? 생각 중이었어. 백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소 생각. 문태경이 백설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소도 기뻐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잖아. 그래. 백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문태경이 백설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응. 백설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야. 문태경이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반짝반짝 빛났죠. 나랑 결혼해줘. 백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몇 달 후 백설이와 문태경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백설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문태경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행복하게 해줄게. 문태경이 속삭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해. 백설이가 대답했어요. 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스텔라장과 민세리도 왔어요. 모태주도 축하해주러 왔죠. 주연아도 언니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 주연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백설이는 주연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연아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식이 시작됐어요. 백설이는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혼자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미소 지으며 걸어갔죠. 재단에서 문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짝. 백설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소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해냈어. 내가 당한 억울함을 모두 풀어줬어. 이제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백미소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백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편 감옥에 갇힌 공 실장은 면회실에서 민경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오지 않았어요.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경채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욕심이 많았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자신이 친딸을 죽게 만들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얀 병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미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장님, 왜 저를 미워하세요? 백미소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경채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백미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도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10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죠. 감방 안에서 김선재는 후회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걸. 정직하게 살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지섭과 오자경은 민강유통에서 쫓겨난 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판술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했죠. 민지섭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야 했어요. 재벌 2세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된 거죠. 민수정은 백설이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더 이상 비리에 손대지 않았어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죠. 백설이도 민수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수정씨. 백설이가 민수정을 불렀어요. 이번 프로젝트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민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백설이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소야, 엄마가 다시 엄마가 됐어. 이 아이 이름은 문소희로 지었습니다. 백미소의 소자를 딴 거였죠. 소희야. 백설이가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행복하게 키울게. 문태경도 딸을 안아보았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세 식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강유통은 계속 성장했어요. 백설이의 경영 아래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었죠. 투명 경영과 공정한 인사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백설이는 백미소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딸 소희를 안고 갔어요. 미소야. 백설이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또 왔어. 소희를 비석 앞에 앉혔어요. 이 아이가 내 동생이야. 소희라고 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백미소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엄마가 해냈어.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벌받았어. 공 실장은 무기징역. 김선재는 10년형. 민경채는 정신병원에 있고 모두 대가를 치렀어. 그리고 엄마는 백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강유통 회장이 됐어. 내가 꿈꾸던 것처럼 성공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소희와 태경 오빠랑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미소야, 이제 편히 쉬렴. 엄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백설이는 일어났습니다. 소희를 안고 묘지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렇게 태양을 삼킨 여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악당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요. 공 실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40년간 저지른 악행의 대가였죠. 김선재는 10년형을 받았어요.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겁니다. 민경채는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보내게 됐죠. 자신이 친딸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민지섭과 오자경은 재벌 생활을 잃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 착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백설이는 민강유통 회장이 됐어요. 문태경과 결혼해서 딸 소희를 낳았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스텔라장은 손녀 민세리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민수정은 성실하게 일하며 인정받고 있죠. 이게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공 실장처럼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백설이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태양을 삼킨 여자. 백설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딸을 위해 복수했던 엄마.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찾은 여자. 백설이의 이야기 말이죠.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공 실장이 모든 악행의 주범이었어요. 민두식은 단지 이용당한 것뿐이었죠. 백설이는 친딸이었지만 40년간 몰랐습니다. 민경채는 가정부 딸이었지만 재벌로 자랐어요. 모든 비극은 공 실장의 욕심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이게 바로 인생이죠. 사이다 맞죠? 시원하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